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꿈꾸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여러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삶의 의미라는 5가지 핵심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개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균형을 맞추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두 가지 영역에만 집중하다가 나머지를 놓치고 결국 불행을 느끼게 되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영역을 모두 챙기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인생을 5손가락에 비유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엄지는 건강, 검지는 돈, 중지는 인간관계, 약지는 감정, 새끼손가락은 삶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5손가락이 모두 건강해야 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인생도 이 5가지 영역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영역인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죠. 두 번째 영역인 돈은 현대 사회에서 자유와 선택권을 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 번째 영역인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사랑과 소속감을 주고 삶의 기쁨을 배가시켜줘요. 네 번째 영역인 감정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영역인 삶의 의미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요. 이것 없이는 모든 성취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5가지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쁘면 돈을 벌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힘들고, 감정 상태가 나쁘면 인간관계도 악화돼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5가지 영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워런 버핏은 돈이 많지만 건강과 가족 관계도 중시하고, 빌 게이츠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자선 활동에서 찾고 있죠. 반대로 일부 유명인들은 한 영역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영역을 잃고 불행해진 경우도 많아요. 나의 생각했을 때 현대 사회는 특히 돈과 성공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이 5가지 영역이 모두 충족될 때 이루어진답니다. 한 영역만 뛰어나고 나머지가 부족하면 그것은 절뚝거리며 걷는 것과 같아요. 모든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춤을 추듯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제 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인생의 5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탁자의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처럼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영역에만 집중하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워커홀릭이 되어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 건강을 돌보지 않아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균형을 잃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스트레스예요. 일에만 집중하느라 운동을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일의 효율도 낮아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일과 성공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은 최상위권이지만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 것이 이를 잘 보여주죠.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균형을 잘 맞추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좋은 인간관계는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기도 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딜 수 있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모든 영역에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인생의 시기마다 중점을 둬야 할 영역이 다를 수 있죠. 20대에는 커리어 구축에, 30에, 40대에는 가족에, 50대 이후에는 건강과 삶의 의미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한 영역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균형을 찾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시간 감사예요. 일주일 동안 각 영역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기록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 수면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운동이나 가족과의 시간은 거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10분 명상으로 감정 관리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식사하고 매일 15분씩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진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100점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각 영역에서 70에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해요. 균형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은 정말 모든 것의 기초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꿈을 이뤘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죠. 스티브 잡스가 내 모든 재산을 주고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 했던 말이 이를 잘 보여줘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와 나쁜 생활 습관이에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30에, 40대의 당뇨, 고혈압, 비만 같은 생활 습관병에 걸리게 돼요. 한국의 30대 고혈압 환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요.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방이에요.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저렴하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에요. 특히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인지 능력,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루 24시간 중 30분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쓸 수 없다면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TV 보는 시간을 줄이면 충분히 운동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요.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죠. 명상, 요가, 상담 같은 방법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명상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건강 투자의 수익률은 어떤 투자보다 높아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죠.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산다고 해요. 건강 관리의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한 달에 한 번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매일 스트레칭하기 등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돈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네 가지 영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가족과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며,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오히려 돈 문제를 악화시켜요.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진정한 부자들의 비밀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투자, 사업, 부동산 등을 통해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해요. 돈 관리의 첫걸음은 지출 통제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선저축 후지출 원칙을 지키세요. 또한 충동 구매를 줄이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면 안 돼요.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파악한 후 시작해야 해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잊지 마세요. 돈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돈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꾸준한 저축, 현명한 투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 충분히 가능해요. 기억하세요.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에요.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에 통제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관점으로 돈을 대하면 돈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서로를 지지하는 친구들, 화목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죠. 현대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관계는 줄어들고 있어요. SNS 친구는 수백 명이지만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고, 가족과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이런 연결된 고독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진정성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돼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말고 약점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두 번째는 시간 투자예요. 관계도 정원처럼 가꿔야 해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관계가 깊어져요. 바빠서 못 만났어는 핑계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시간을 만들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같은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 경청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서툴러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공감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답니다. 네 번째는 경계 설정이에요. 좋은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돼요.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감사 표현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시들기 시작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자주 말해주세요. 덕분에,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은 우리 삶의 색깔을 결정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죠. 이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상태에서 비롯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즉 감정 지능이 성공과 행복의 핵심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현대인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스트레스,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살죠.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고,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도 갈등을 겪어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답니다. 감정 관리의 첫걸음은 인식이에요.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이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용이에요.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화는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고, 불안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죠.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표현이에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일기 쓰기, 운동, 예술 활동 등이 좋은 방법이죠. 특히 일기는 감정을 정리하고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네 번째는 전환이에요. 부정적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죠.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감사 일기 쓰기 등이 도움이 돼요. 특히 감사는 강력한 감정 전환 도구예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영상과 마음 챙김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일상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죠. 감정의 구름이 지나가도록 놔두고 내면의 평화로운 하늘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랍니다.